연속되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연속해서 서울시 인천시당위원장 후보 이성만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그 돈봉투 사건 때 이 송영길 의원 다음으로 거론됐던 바로 그 인물이세요. 자, 그 이야기는 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 받고 돌아오니까 의원직이 사라진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 송영길 후보는 보궐선거 공천이라도 됐지 않겠습니까? 예. 와, 나 그 부분에서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2026년 2월 12일 날 이성만 후보의 무죄를 확정했던 바로 그 날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미 총선이 끝난 상황이라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때 한번 보시면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자진 탈당하면서 이제 송영길 의원과 같은 맥락이었죠. 내가 그렇죠. 무죄를 받고 오겠다 요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진 탈당을 하게 되고 그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 이런 거였고 그 총선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평 갑에 그 노정면 의원이 공천이 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그렇죠. 탈당한 상태라 이성만 의원도 같이 출마를 일단 하셨었어요. 그런데 노정면 후보랑 단일화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약간 좀 눈시울이 뜨거워졌었거든요. 단일화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불출마를 한 거죠. 네. 불출마를 하면서 결국은 후보가 단일화됐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저는 저건 선당후사의 어떤 케이스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어렵고 내가 나가서 국민의힘 당선을 돕느니 차라리 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단일화가 된 거다. 사실 뭐 이 돈봉투 사건이 검찰의 어떤 기획 수사 아닙니까? 정치 네. 수사인데 사실 그 원흉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을 못 찾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 원수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협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제가 노정면 당시 후보를 제가 손을 들어줬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뭐 하나 자리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임명직이 아니고 당원들이 하나 줘야 되잖아요. 고생했다고. 그 서울시당 말고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를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짠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뭐 하여튼 고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엔 엄청 당황했죠. 당황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그 해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다를 지나갈 때 배가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아니 뭐 바람 한 번은 안 불고 순풍으로만 끝까지 가겠어요? 어떨 땐 태풍도 불고 큰 파도도 치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것이 해탈인데 그런 것처럼 인생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게 나의 고난이고 나의 인생의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거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또 정신력도 강해지고 또 몸도 또 튼튼해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 전 광주시장이셨던 강기정 시장이 했던 말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꾸 원망해봐야 자기 손해죠. 이게 왜냐면 내가 결국은 나에게 이런 굴레를 씌운 그 존재들, 뭐 검사들이 됐던 한동훈,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그 당시엔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이 됐던 그거를 이기는 길은 내가 꼿꼿이 쓰는 겁니다. 일단은 꼿꼿이 서서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탄압해봐야 내 정신이나 내 몸은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법리적인 무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복귀고 그래서 그런 수순을 좀 밟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잘 갖고 놨던 네. 지역구를 네. 억울한 사람이 돼서 그 내줘야 했을 때 느끼는 박탈감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구를 이제 준다는 거 원래는 그게 뭐 제 거는 아니죠. 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이 당에게 위임한 거고 당이 저한테 위임해 준 건데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하고의 친소 관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똑똑똑똑똑 단절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이게 뭐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제가 좌우지간 검찰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돈봉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것인가?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죠. 그 예. 고립감. 뭐 누가 수사받는다 그러면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예. 이 사건 막 터졌을 때 예.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로 수사를 한다고? 예. 당내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 외부에서 건드리지를 않는 거고 뭘 어마어마한 무슨 비리를 저지른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의원직 하나가 날아갔다. 예, 이 예. 과정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당위원장 선거는 이성만 의원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인지도가 제일 높아지신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달리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예.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다른 방송 나가셔가지고 그 인천 지금 전당대회 여론을 얘기하신 게 있어서 뭐 질문제는 없어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에 지금 이번 주말입니다. 네, 제주 인천 네, 네. 이 상황에서 인천의 지금 전체적인 전당대 분위기가 어떠냐? 여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송영길 인천시장 있었던 곳이라 송영길 후보가 좀 꽤 선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뭐랄까 전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느끼시는 체감 여론은 어떠세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송 대표가 또 화낼까봐.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 두 번의 충청권 또 불경 이렇게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미 이 삼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인천은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강 구도로 가려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지역 내 좀 정치를 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는 두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뭐 2배 이상 나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지배적인 얘기 같고요. 제 주변에 있는 실제 유권자들, 저도 이제 시당 후보자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표가 되기 싫은 거예요. 사표가 되는 심리가 있어서 이게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대표 후보죠. 대표 후보의 표가 조금 분산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양강 후보 쪽으로 표가 나눠져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보진 않았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 지역구 자체가 뭐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 지역구 자체가 예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셌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인천 부천 노동자 사건이라고 한때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야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한 7대3, 8대2 정도로 그분들이 그 좀 청청래 후보 쪽으로 가지 않냐 약간 이런 동정론 비슷한 게 있죠. 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야당에 가지는 선명성, 선명성 개혁. 그다음에 개혁파. 그렇지 개혁, 그다음에 야성 이런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도 투표도 하는 적극적이지만 사람들이고. 다른 분을 설득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더 표가 글로 가지 않나 이런 그런 의심을 이런 이제 바람을 하게 되죠. 느꼈다. 예, 그런 걸 느꼈고 또 지난번 또 박찬대 지금은 시장이 되셨지만 그때 대표 후보하고의 실제 붙었을 때도 인천이 아주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찍었던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럼요. 그림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림대로 되지는 않죠. 예. 자, 그 인천시당위원장 나오시면서 구호가 있었어요. 당원 뜻대로 거침없이 이성만. 구호가 참 임팩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뭐 당원 주권 이런 이야기는 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만 이성만 의원의 캐릭터가 그거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사람들이 요거 지금 뭐 패러디 짤이겠죠? 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임팩트가 확 오더라고요. 거침없이. 사실 야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탄압을 받고 돌아왔으면은 제가 봐도 그 인천시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면이 네. 있습니다. 네. 자, 그 공약을 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지방선 관련 백서 이런 게 인천시당 차원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여태까지 아마 나온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니까 이 소수의 유력자들이 사실은 그 공심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지배하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이 후보자들을 평가해서 공천을 하는데 이게 보면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내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지역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한 좀 그런 후보한테는 좀 이점을 주는 것 같고 자기네들하고 잘 코드가 안 맞는 후보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그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그게 들었어요. 문제죠. 그런 의심 누구나 하죠. 네,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해소하고 혹시 있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뭐 누구를 처벌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조선왕조 실록이 괜히 있습니까? 다 기록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난 지방선거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4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일영 후보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당장 공천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선거가 앞으로 4년 남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다져놓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원칙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후보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구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또 무엇을 이끌 것인가를 얘기하도록 만들어야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받을 수 있는지 또 누구한테 찍히면 안 되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백서를 통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렇죠. 좀 기술할 생각입니다. 그 예를 들면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조직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네. 공천권자한테 줄 서는 건데 네. 근데 실제로는 당원들한테 줄을 서는 게 전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다음에 당원 참여 감사위원회. 사실 그 지역을 내려가도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참여도 그렇죠. 안 하고 뭐 여기는 뭐 누구 의원이랑 가까우니까 이 사람 공천될 거야. 아직까지도 그런 불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시당 운영에도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감사 제도는 지금도 갖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진짜 자기네들이 볼 때 객관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는 결국은 이런 불신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 당원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원칙에서 할 것이며
깊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결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승전결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바꾸시겠다는 건데, 다음에 그 뭐 회의들 온라인 생중계하시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상무위원회가 가장 이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고 또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중계를 통해서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또 이게 사적 이익을 위한 건지 공적 이익을 위한 건지 이것도 우리 당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원래, 보면 더 깨끗해지겠죠. 원래 이렇게 공개가 되면요, 비리는 줄을 수밖에 없어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상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지역위원장들 몇몇이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뜻대로 결정해왔던 그런 좋지 않은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개를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이제 대폭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맡기면 무능력한 거, 비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 수밖에 없고 좋은 저축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정확하게 맥을 꼬집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당 위원장 투표도 선호 투표입니까? 예, 선호 투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기호 이순위. 나오셨어요? 저는 3번이에요. 3번. 예, 그럼 이성만 찍고 그다음에 네. 알아서 찍어라.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 처음에 예, 윤석열한테 잡혀가실 때 예, 검사들 인상이 되게 셌어요. 예.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좀 스마트하신 분이래요. 뭐 스마트하긴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받고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할 때 그때 내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제가 학생 운동도 해본 적이 없고 노동 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지. 뭐 고시 공부나 하고 이런 존재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 돈봉투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학생 운동하고 노동 운동 안 한 그 대가로 이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가 보다. 청량제. 그렇죠. 네. 기회를 주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굴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뭐 지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기면 영광스러운 거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최소한 좀 비굴한 모습을 피하자 해서 이제 뭐 멋있으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때 붙은 인상적이었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키가 크시잖아요. 예, 예. 기다려시라고. 네. 민주당에서 아마 손가락에 꼽히는 키 이윤기 의원 다음으로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용기 의원은 저랑 같이 의정 생활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나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네. 예. 참 기억들 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성만 의원 진짜 소위 개고생하고 오셨는데 뭔가 인천 시당의 권리당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자,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길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출연 신청은 한 달 전부터 예예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짧게 해주십시오. 예, 당원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원외라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제 혼을 담아서 우리 시당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시당 개혁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그때 시당은 개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역 의원들 국회에만 있다가 시당 출근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출근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만 의원과 첫 만남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